네, 해설갑니다. 주말 잘 쉬고 계시죠? 오늘은 이제 주식시장 시황 보고요. 현재 뭐 미국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위치한 상황과 뭐 내년에 대한 전망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세요. 저도 이제 제 주위에도 그러는데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공포도 있고 그 바이러스 영향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냐? 이건 사기 아니냐? 이렇게 뭐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거는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지금은요, 유동성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바이러스 터지고 채권 매입을 했죠. 그러면서 경기 부양책도 하죠. 처음에는 안정적인 채권만 사주다가 이제 정크본드에 있는 채권까지 사주고 기업들의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들이 막 풀리는 거죠. 이렇게 여러 곳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고 거기에 영향을 미쳐서 주식시장도 올라가는 거죠.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도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쉽게 설명을 하면 돈의 가치가 하락을 했다. 그러면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형태.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지금 시장의 위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경기부양책이 또 통과가 됐죠. 천조원 규모. 네, 지금 최근에 들려온 소식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는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규모를 늘리라고 지금 사인을 안 했다. 규모를 더 늘려서 가져와라. 그러면서 좀 서명을 하지 않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환영을 하고 공화당을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인을 하겠죠. 그렇게 돈을 한 번 더 풀고 최근에 있었던 FOMC 회의, 여기서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안 한다. 채권 매입 계획 유지. 이게 무슨 말을 뜻하죠? 계속적으로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이러면은 돈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더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뭐 부동산 가격도,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형태로 현재 시장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내년은 어떨까요?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돼서 추가적으로 더 경기부양책도 쓰고 한다고 했죠. 그렇게 돈을 더 풀게 되면은 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큰 그림을 시장에 대해서 잡고 생각하고 참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반대로 유동성을 회수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돈이 이제 달러가 연방은행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풀렸던 달러가 회수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회수가 되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역시 좋지 않을 텐데,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지금 경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유동성 회수를 해버리면, 더블 딥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유동성 회수를 지금을 하진 못하고, 경기가 확실히 회복을 하고, 이전 수준으로 확실히 돌아가서, 탄탄해질 때, 그때 이제 유동성을 회수를 하겠죠. 지금은 너무 빠르고.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돼서 초기에 그거를 회수할 수 없고, 뭐, 임기 말에 가면은 그때 정도야 이렇게 하겠죠. 그 유동성 회수를 해서 무슨 욕을 먹으려고 바로 시행을 하진 않겠죠. FRB 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내년까지 계속 이렇게 경기부양책을 또 쓰고, 계속적으로 달러를 풀고 채권 매입을 해주고 하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뭐 수급을 보고 그런 걸 떠나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글로벌 경제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시장 개별적으로는 3월 15일이죠. 3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가 돼 있고요. 공매도 금지가 돼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미니 코스피 200 선물 옵션에서 공매도를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공매도가 다시 진행이 돼도 48% 정도 이전보다는 줄어든 형태. 그러면서 말씀드린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산업이 내년에는 호황기로 가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시장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시그널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갑자기 이런 악재가 터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가능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들이 없다. 그래서 역시 접근하시던 대로 내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어제는 크리스마스로 인해서 좀 휴장이었고 이제 목요일이 마감이었고요. 목요일 마감은 코스피 시장 1.7% 상승을 했고 코스닥 0.6% 상승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도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이제 월요일이 28일이죠. 자, 12월 28일 배당 기준일입니다. 28일까지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고요. 12월 29일에는 배당락이 일어납니다. 배당락이 일어나는 거죠. 이 배당락이 뭐냐? 이 배당을 준 만큼 29일 시가에는요, 그만큼 뭐 3%를 배당을 줬다 하면은 3% 하락을 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배당락이에요. 그래서 29일에는 시장이 좀 하락을 해서 출발을 하겠죠. 그래서 배당을 받으실 분들은 28일까지, 월요일까지 보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인이 매도가 많이 나왔죠.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많이 샀어요. 이게 시장이 오르고 그런 영향도 있지만 이 개인 물량은 대주주 양도세 10억 부분이 있죠. 그 물량이 나온 겁니다. 그 나온 물량을 외국인 기관 쪽에서 받아준 거죠. 그렇게 좀 수급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금융투자 쪽에 매수는 삼성전자에 좀 집중이 돼 있었는데 이 금융투자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목요일에 매수를 해서 시장을 좀 많이 끌어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콜옵션을 같이 샀죠. 이게 해지도 하지 않고요. 콜옵션을 사면서 삼성전자를 사서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이 옵션 시장에서 수익을 챙긴 거죠. 금융투자는. 그렇게 목요일 수급을 보시고요. 이 개인의 물량은 대주주 양도세 부분에 대한 회피 물량이다. 그거를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받아주는 형태. 근데 외국인은 코스닥을 더 많이 샀죠.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아직 덜 오른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시세를 많이 주지 못했죠. 1월에는 중소형주에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사전에 대비를 해서 먼저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는 그런 형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이 역시 현물은 세게 사주지 않는데 이제 풋옵션을 좀 53억이나 좀 큰 물량이에요. 풋옵션을 사주고 이제 콜옵션을 대거 정리를 하는 흐름이 나왔다. 단기적으로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수가 막 급등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지금 포지션상. 그런데 기관, 금융투자 쪽이 삼성전자를 집중을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형태. 이렇게 수급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요일에 삼성전자를 보시면 조정 후 급등이 나왔죠. 수급을 보세요. 외국인이 뭐 강하게 사주지 않았죠. 역시 뭐 매도세가 안 나온 정도. 그런데 지금 기관이 금융투자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인위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 증권사의 금융투자 물량이 이게 장기 투자를 하고 들어온 것이냐, 아니면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산 것이냐. 이 물량이 이제
월요일 이후 화요일부터 금융투자 쪽에 삼성전자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면 이거는 배당을 받기 위해 했던 매수였던 거죠. 반대로 얘네가 물량이 나오지 않고 이걸 끌고 가요.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있는 거죠. 여기서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를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단기성 물량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도 한번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강하죠. 목요일장도 보시면은 하이닉스는 1.7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5% 이상 상승을 하면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요. 하이닉스는 메모리 쪽이죠. 디램 쪽이 좀 강하죠. 디램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 그거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인텔의 낸드 부분을 이번에 인수를 한 것이고요.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있고 이제 비메모리, 뭐 시스템 반도체 쪽도 있고 파운드리에 굉장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가 두 번째죠. 이제 대만, TSMC 다음으로. 그런데 지난주에 나온 소식이 중국의 SMIC, 파운드리 하는 중국의 제일 큰 회사인데요. 여기 좀 미국에서 또 규제를 했죠. 그러면서 다른 파운드리 업체들이 수혜를 엄청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더 강한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베팅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를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TBI텍 세계에서 10번째입니다. 10위권의 파운드리 업체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거죠. TBI텍이. 그러면서 대만 TSMC도 보시면은 주가가 굉장히 강하죠, 최근에. 이게 SMIC에 대한 규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게 여기 프로그램 매매 자주 보여드리죠. 프로그램 매매 추이에서 이 베이시스가 지금 역대급이죠. 마이너스 5.0인데 이게 지금 현물과 주식시장과 현물 선물의 격차입니다. 이게 베이시스가 선물보다 지금 현물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백어데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5.0으로 가는 것이고 이게 배당락 이후 29일이 되겠죠. 배당락이 나오면은 선물은 배당락이 없죠. 현물에서 배당락이 나와서 이 베이시스가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뭐 3% 이렇게 빠지면은 그때 이 베이시스 그럼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건데 이게 지금 배당락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역대급으로 가 있는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이거를 잘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이건 이제 29일에 같이 함께 좀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로 가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적으로 출하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환율을 보면은 환율이 목요일에는 좀 떨어졌죠. 근데 환율 밴드가 이렇게 지금 이 밴드를 돌파를 해서 이 폭만큼 상단까지 가서 여기에 맞고 떨어지는 건데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환율은. 환율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줘야 시장에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장 보고요. 이제 코스닥 잠깐 볼게요. 코스닥이 여기가 상단이었죠. 상단 돌파를 하고 지금 이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가까이서 보시면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처럼 21선까지 터치가 가는 조정의 마무리가 좀 됐어요. 그래서 1월에는 코스닥이 중소형주가 기대감으로 좀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 전통적으로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전히 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실적 좋은 중소형주들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계속적으로 1차적인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역시 하시던 대로 지속적으로 전략은 동일하게
이 조정 마무리한 시점에 다시 이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런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보시길 바라고요. 이 증권사 매물, 이제 금융투자 쪽 매물이 배당락 이후로 좀 어떻게 출하가 되는지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 접근하시면 무리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장 전체적인 좀 상황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 시장에 대한 관점, 내년도에 대한 관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은 좀 종목들을 함께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연말이 다 왔네요. 올해는 진짜 굉장한 장이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급락도 나오고요. 그거를 뛰어넘는 상승도 나오고, 이때도 우리가 좀 시황 말씀드리면서 잘 대처를 했죠. 뭐 낙폭과대로 매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내년에도 함께 변함없는 시황과 이제 종목 분석 열심히 해서 좀 소개도 시켜드리고 좀 말씀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이제 잘 부탁드립니다. 남은 연휴 가족들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은 이제 종목들, 뭐 기존에 좀 말씀드렸던 종목들 보고 저평가돼 있고 내년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하나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